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비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은 모더레이터 진명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뒤쪽에서 이송일 감독과 윤박 배우님, 장혜영 군 입장 중이시거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착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일 감독부터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영화 연출하는 이송일이고요. 토요일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제비에서 서진우 역할을 맡은 윤박입니다. 오늘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심했는데 비 오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이지만 미세먼지가 양호가 나와가지고 참 기분이 좋은 하루였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제비에서 은숙 역할을 맡은 배우 장희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잘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러닝타임이 되게 짧지는 않았어서 여러분들 지금 긴 영화를 스크린 통해서 보시고 약간 먹먹한 심정이 드실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감성 자체가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좀 긴 시간을 요구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특히 또 화면 속에서는 83년도에 살고 계셨던 두 분이 이렇게 멀끔한 2023년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약간의 괴리감도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작품을 통해서 되게 오랜만이죠. 되게 오래간만에 감독님 사랑하는 팬들 앞으로 나타나신 이송일 감독님부터 제비 개봉하는 소감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창고에 있는 영화가 한 100여 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영화는 촬영은 2019년에 했고요. 편집을 마무리한 건 2021년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2년 정도 이렇게 텀이 있어서 뒤늦게 어쨌든 관객들 앞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서 영영 오지 않은 제비 같았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느낌인데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내용을 그 시나리오를 썼을 때만 해도 촛불 집회 2017년 많이 시민들이 나가셔서 촛불을 밝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 정도 그쯤부터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인주와 운주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여전히 제비는 오지 않았고 민주주의가 더 많이 확장되지 못한 것 같아서 현재 이야기에 집중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쨌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살아오면서 혁명의 시기를 거치고 살아오면서 혹시 뭔가 놓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현재의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언제쯤부터 이야기를 접근을 할까 했는데 이미 이제 87년은 1987부터 해서 많이 다루어졌잖아요. 80년대 저는 보기에는 29처럼 보이잖아요. 젊고 싱싱하고 왜 웃으세요? 그런데 90학번이거든요. 90학번이어서 거의 좀 전투적인 학생들 중에 거의 끝물이었어요. 83년쯤 프락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저 때만 해도 프락치가 있었었고 저는 프락치를 몰려서 되게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반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러면 프락치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됐을까? 83년이 전두환의 녹화 사업 때부터 프락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그 녹화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시대적 배경으로 깔아보자. 근데 전 사실 전혀 몰랐어요. 어제 쪽지를 받고 영화를 보신 분께서 영화 잘 봤다 이런 쪽지를 남겨주셨는데 녹화 사업 대책위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역의 녹화 사업 대책위에 계시고 서울에는 여전히 녹화 사업 대책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딴에는 자료조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 미처 캐치하지 못해서 되게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VIP 시사가 됐든 시사회 때 모시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다른 하시는데 이야기보다 가장 주목이 안 돼 있고 그때도 그 의문사들이 발생을 했는데 여전히 의문사가 몇 명인지를 놓고 CCTV를 가리고 있을 정도로 조명이 안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좀 그 어떤 진동을 현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진동의 장르는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로 해보자. 그렇다고 하면 장르는 스릴러 문법이 좀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나리오를 그렇게 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 촬영과 편집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는 1983년 이야기를 저희가 딱 40년 만에 2023년에 보게 된 것도 되게 공교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윤박 배우님과 장혜호 배우님 팬분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그동안 TV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 반가운 얼굴들을 보여주셨는데 스크린 통해서 두 배우님 보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 자체가 두 분이 끌고 가는 83년도의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또 두 분이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찍고 나신 다음에 완성된 영화를 보고 되게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비 완성본 보고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좋았던 점이 자신의 주변에 무관심했던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거기에 대해 진실을 파헤쳐가면서 그러면서 과거와 현대가 이어지면서 거기에 대해 결말이 나오고 그 한 인물의 심리 변화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서 이 제비라는 영화를 택했는데 보고 나서 우주연병 역할을 내가 했으면 더 재밌었겠다. 유인수레가 했던 현수 역할을 내가 했더라면 더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재미도 즐거웠었지만 영화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남자 배우들의 역할도 한 번쯤은 내가 해봤으면 또 어떤 느낌으로 또 했었을까 나였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시나리오와 또 이제 그게 영상에 합쳐져서 같이 보게 되니까 좀 더 입체적이고 그래서 처음에 좋았던 감정들이 조금 더 배로 저한테 전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다른 역할을 선택하실 수 있다면 성별과 구분 없이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세요? 성별과 상관없이요. 현재의 은수? 네, 그냥 미쳐버리고 싶어요. 맨발로. 네, 맨발로. 알겠습니다. 희영 배우님은 완성된 작품 보고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 과거와 현재를 잘 이어놓은 구성이 정말 잘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 완성본을 보고 나니까 그게 더 잘 와닿았고 또 현재의 이야기가 너무 아예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완성본을 보니까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라는 것도 있고 감독님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 과정이 진짜 오래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완성본 보고서 들었어요. 아마 러닝타임 때문에 못 넣었던 장면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감독님 작품 중에서도 최장의 러닝타임이고 그리고 준비하신 기간도 가장 길었을 텐데 어떤 부분 고려해서 최종 편집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영화뿐만 아니라 사실 편집은 선택의 순간이더라고요.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넣고 이런 과정이 거의 비슷한 궤적을 받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상업영화용으로 상업영화 예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썼고요. 왜냐하면 80년대 아무래도 이제 시대적 배경이 80년대 보다 보니 고증을 비롯해서 구현을 하려면 돈이 좀 들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상업 예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여의치 않아서
거의 뭐 이제 뭐 몇십 분의 1로 줄어든 돈이나 예산에 맞추다 보니 시나리오에서 이제 다 빼고 뭐 이런 작업을 하게 됐죠.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아쉬웠고요. 2차적으로는 사실 이제 감독이 못 나서 보통 딱 맞춰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 영화가 제일 그 가편집본이 가장 길대요. 감독이 여전히 제왕적인 권력이 있다 보니 막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수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의미 부분이 많이 좀 삭제가 됐어요. 현재 부분이 좀 삭제가 돼서 호연이 되게 창백하고 뭐 이런 캐릭터로 초반에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의미와 대학교 시절에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의미는 어떤 점 때문에 호연을 좋아했었고 근데 전체적으로 현실 타협을 하면서 호연이 지금 현재 영화 속에 보여지는 납작한 이미지 그 어떤 캐릭터로 딱 고착화된 어떤 과정을 좀 소개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삭제돼서 러닝타임이 막 길어나 있길래 어쨌든 가장 큰 줄기에 이제 맞춰서 편집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 그리고 오늘 그 관객분들의 소감과 질문도 받을 텐데 5분 먼저 질문해 주신 5분께는 배우분들 감독님 사인도 있나요? 그 사인 포스터 안에 감독님 사인 하셨어요? 원래 제일 예쁜 사람은 그 포스터가 그럼 장영 배우 사인이 없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배우분들 5분 여기 계신 윤박 배우님, 장희록 배우님, 그리고 유인수 배우님, 우지연 배우님, 박소진 배우님 사인이 들어있는 포스터를 5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는 질문이나 소감 챙겨 놓으셨다가 손들어 주시면 그 스태프분께서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감독님 말씀처럼 많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영화 보면서는 계속 관객들한테 텐션을 유지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캐릭터들이 한두 명이 끌고 가는 영화가 아니라 앙상블 영화고 그 앙상블 자체가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돼서 계속 집중력을 가지고 봐야지 영화를 또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둘의 제비와 은숙의 사랑 이야기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의 중첩된 지금의 삶도 사실 누구 하나 쉬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어서 관객분들도 어떤 캐릭터 하나를 따라가는 것보다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의 눈길을 줘가면서 같이 따라가면 풍성한 감정의 겨울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윤박 배우님이 오지연 배우님 역할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윤박 배우님 코수염 달고 그렇게 좀 고전적인 미남의 꼴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수염 기를 생각은 없었는데 감독님께서 길러보자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너무 TMI인데 제가 이제 네, 제가 제모를 이제 해가지고 수염이 나지 않습니다. 영구제모. 그래서 제 자연 수염으로 촬영한 마지막 작품으로 제비가 귀한 작품이 네. 수염의 유작이네요.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 수염을 하고 나오는 장면은 다 이제 붙이고 나온 거다. 네. 윤박 배우님 팬들이 이 작품 꼭 스크린으로 필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수염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라는 생각이. 네. 혹시 장희록 배우님도 이런 뭔가 TMI나 트리비아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작품 속에서? 수염 제모 있는 거예요. 어디 뭐 제모한 데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장희록 배우님 영화 속에서 연기들이 다 인상 깊지만은 그 제비를 찾으면서 막 땅을 치는 오열하는 장면 연기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감정이 또 급발진해서 스크린 안에 꽉 차는 걸 또 모니터를 보셨어야 됐을 거고 그때 어떻게 감정 잡으시고 지금 현장에서 어떤 기억 있으신지. 근데 감정 씬을 찍는데 그냥 그 현장에 가니까 그 감정이 막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를 한 3번 이렇게 갔었을 때 처음 감정이 제일 크게 올라왔고 그 2번째, 3번째 찍으면서도 계속 감정이 제가 주체가 안 됐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냥 진우를 생각하면서 그게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모든 걸. 은숙은 항상 뭔가 담담하고 또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행동대장으로 나서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가도
또 여성으로서의 모습도 있는데 그 진우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픈 마음이 크게 많이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현장에 가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계속 막 땅을 치고 울고 막 거기가 이제 벌판이었는데 막 이 손으로 치고 이러니까 여기가 막 다 까지고 그랬었거든요. 손이. 그래도 그게 너무 감정이 이게 주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그럼 그거 씬을 세 테이크 같다고 했고 희령 배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번째 테이크 쓰셨어요? 두 번째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테이크가 많이 가지 않았고요. 원테이크 그 동시아는 하나만 찍었고 따고 들어가서는 한 두세 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은 또 이동일 감독님 작품들 계속 따라오면서 보셨던 관객분들 많으실 텐데 감독님 작품 중에서 가장 캐스팅이 또 수가 많은 작품이기도 해요. 그 현재 그러니까 중년의 은숙과 다른 역할을 맡으셨던 배우분들은 뭐 박미영 배우님, 뭐 이대현 배우님, 박수영 배우님 다 통일 영화나 감독님 작품 보셨던 분들이 되게 익숙한 배우분들이 또 새로운 악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결의 연기를 보여주는 게 흥미로울 텐데 여기 계신 윤박 배우님이나 장영 배우님, 또 우지연, 박소진, 유인수 배우님은 또 처음 작업을 한 배우들이잖아요. 오늘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두 배우님 캐스팅 관련해서도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캐릭터를 놓고 캐스팅했던 거가 처음이어서 그 보통 영화 찍을 때는 뭐 그게 사람 수가 적든 많든 캐스팅 표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캐스팅 되면 무슨 역의 사진 그 캐스팅된 배우의 사진을 붙이는데 그게 뭐 너무 큰 거예요. 무슨 족보처럼 뭐 과거에 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정말 극악한 초저예산으로 딱 2명만 데리고 강원도 가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이게 편한 거예요. 그 캐스팅의 부담감으로부터 편했죠. 근데 어쨌든 과거 역할의 제비와 은숙 같은 경우는 가장 좀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하게 제비 같은 경우는 대사나 출연 분량이 없지만 그 얼굴 자체 서 있는 어떤 그 자세 여기부터 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염도 사실은 캐스팅한 다음에 제안을 해본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 나올지. 그래서 뭐 맨 얼굴 상태로 한번 놓고 수염을 깎으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조금 수염이 있는 거가 낫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됐는데 윤박 같은 감사하게 사실은 한 명, 2명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분량 자체는 적은 상황에서 캐스팅에 그렇게 응해줘서 같이 이제 작업을 했던 거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희영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쨌든 눈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기는 처음 듣는다고 하는데 사연이 많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눈 자체가 좀 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명의 이제 배우들을 만나 뵙고 희영 씨한테 이제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작업하시면서 이 두 배우의 매력을 감독님 가장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는지도 여쭤볼게요. 되게 열심히 하세요. 윤박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우지연 씨가 한 살 더 많긴 하죠. 그렇죠, 시간이 한참 많죠. 네, 근데 이제 과거 현재는 서로 붙는 씬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연 씨 같은 경우 뭐 같이 있지는 않은데 과거 장면 같은 경우가 어쨌든 좀 청춘 젊은 배우분들이 많이 출연하는데 거의 캐릭터상의 리더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분위기 전반적으로 이제 끌고 가줘서 되게 해맑은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열심히 이제 해주는 게 있고 혜영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열심히 해요. 뭐 그 영화에 보시면 막 맨발로 뛰어가는 장면이 있죠. 근데 저희가 그래도 안전장치를 한다고 살색 테이프를 붙이는데 이게 봄날에 이렇게 뛰다 보니까 땀이 차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닥도 이제 빗자루로 유리라든지 돌 이런 것들을 다 치워가면서 찍는데 당연히 이제 아프죠. 찢어지죠. 그런데도 자기 뭐 찢어지는지도 잘 모르고 막 뛸 정도로 한번 감정에 몰입을 하면 거기에 좀 깊이 좀 빠져드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배우.
아마 관객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 사람 얘기 자체로도 되게 몰입감이 높아서 이 두 얘기를 좀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비극적인 사람일수록 더 아름답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혹시라도 감독님 나중에 또 두 배우님과 작업할 기회가 생기신다면 두 분만 캐스팅하셔서 정말 친한 배우로 한번 찍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싫어.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과 소감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하나 가져가셔야 되죠. 네. 예, 여기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한테 질문하는데 감독님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그 예산이 줄어들면서 고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와중에도 이것만은 꼭 가져갔으면 하는 고증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35년이라는 텀을 그렇게 꼭 두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분들은 연기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연기는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다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은데 시위 장면이 이 영화는 없잖아요. 그 시위 장면은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카메라 화각이 넓어지면 엑스트라뿐만 아니라 어쨌든 채워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 이제 그 장례식 그 관 침탈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꼭 구현하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막 쓰기 구상 단계 때 그 이제 고 백남기 농민 그 선생님이 그 관이 해화병원에 있었어요. 그 서울대병원 있잖아요. 해화동에 있는. 근데 그 관을 침탈하려고 정경들이 어마무시하게 에워쌌었죠, 병원 자체를. 그리고 이제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가서 막 지키려고 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되게 화도 나고 기분이 좀 이상했었죠. 80년대부터 꾸준하게 관을 침탈해서 사실은 상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침탈을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90년대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이제 영석 열사 같은 경우도 또 침탈을 하고 꾸준히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근데 그게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이 21세기인데 백남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또 그러려고 하는 거고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관 침탈하는 장면을 직접해서 찾는 것도 어려웠고요. 거기가 서울에 있는 폐교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 묵어져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묵어져 있는 한 뭐라고 해야 되죠? 잘 안 쓰는 이제 교실 같은 데를 저희가 다 꾸며서 거기에 뭐 이제 슬로모션으로 막 서로 싸우고 뭐 그러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는 저희가 그래도 이제 구출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촬영을 했고 나머지는 다 저희 팬들과 식구들과 이런 사람들로 다 채워서 어쨌든 꼭 구현을 하고 싶었던 장면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도망치고 뭐 뛰어다니는 신들이 많다 보니까 또 별명도 제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비가 이제 날쌔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제비인데 날쌔 보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정말 영화로는 잘 표현이 안 됐지만 경사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재빠르게 뛴다고 뛰었는데 영화 보니까 상당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제비가 맞나 좀 죄송스러운데 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연기적인 건 떠나서 그냥 그런 부분들 조금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날카롭게, 좀 뭉툭하기보다는 좀 날카롭게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신체의 한계 때문에 약간 그게 조금 그렇게 보이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힘들었던 점은 사실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많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형 하면서 뛰어가는 씬 있잖아요. 맨발로.
그 씬이 감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맨발로 뛰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씬을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그 씬인 것 같아요.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뒷줄에 손들어주셨던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제비인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제비와 제비 살해자 간의 어떤 대립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현수 역할로 나왔었던 그 분이 프락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락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정의 어떤 준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한편으로는 대단히 큰 피해자이고 한편으로는 제비 살해자이기도 한 그런 그 프락치로서의 그 현수, 그리고 그 현수가 30년 동안 또 동현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또 희생한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그리셨었던 그 프락치 제비 살해자인 현수를 여러 가지 준첩의 감정이 있지만 그를 과연 용서한 것인가 혹은 그를 품에 안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원 시나리오는 그 호연이 드릴로 거기를 파는 거예요. 시네트 지금 그때 뭐 예산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포크레인 이랬었는데 사실 그렇게 놔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파먹고 시네트로 이제 아파트 그 지방 작업을 다 했다고 설정을 했고 그거를 이제 그 드릴로 뚫고 한편에서는 뭐 난리가 났으니까 경찰차 오고 이런 설정으로 끝냈으나 그 역사 문제든 뭐 다른 어떤 영화를 다룰 때 피해자를 되게 납작하게 악마화하거나 되게 단순하게 그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정 부분 그 사람들 분명히 고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뇌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응징이 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사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고 전체 전반적인 시대적인 어떤 희생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좋은 영화는 끝나고 나가서 계속 고민하게 만들거나 뭐지? 라고 계속 질문을 되씹는 게 하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다 징벌, 산악, 끝 그래서 팝콘 봉지 들고 와서 딱 버리는 순간에 까먹는 영화는 뭐 그래도 재밌지만 또 좋은 영화는 다른 의미에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실제 드러나고 나중에 이제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심정적으로는 그거를 누가 막 일방적으로 지탄할 수가 있을까 다 들여다보자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라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윤수 배우님의 눈빛 그리고 현재 이대현 배우님이 그런 악역하시는 걸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좀 풍성한 연기 덕분에 더 많은 감정들을 관객들이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쪽에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이렇게 우세요. 너무 멀어요. 네. 등산이 그렇게 나면 조심해서 여기 세 번째 줄에. 앞선 영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박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비로서 잡혀가기 직전에 보신 분도 이제 현수고 또 죽기 직전에 본 사람도 현수라겠죠. 그렇게 제비를 과연 어떤 생각을 했었을지 그 배우님 해석이 좀 궁금합니다. 변절한다고 해서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힘에 굴복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조금 더 좋은 꿈을 꿨기 때문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 때문에 소수가 힘을 합친 거였고 그게 아무리 내 동지들이 배신한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래서
구조가 불확실한 걸 알았을 거예요. 죽을 순간까지도. 하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비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윤박 배우님께서 그런 처지였다, 그러니까 배신을 당해서 네. 그런 처지가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제비처럼 저렇게 강단 있고 끝까지 굴하지 않는 사람일지 아닐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저는 안 잡힐 것 같은데. 왜냐면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긴 한데. 그 지경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딱 들으면은. 왜냐면은 그 거대한 힘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소수들이. 하지만 그러면서 여태까지 잘 싸워줬고 얼마나 너도 힘들었으면 그렇게 들었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용서했을 것 같아요. 네. 그 바로 뒷줄에 있는 관객분들 질문. 예,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저는 이 영화를 제비라는 제목 때문에 봤거든요. 이 감독님 페이스북에 많이 글을 보긴 합니다. 이 제비라는 제목을 어떤 모티브로 처음에 뽑아내셨는지, 또 이 제비라는 제목이 그 말씀하신 내용이나 혹은 영화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다시 오는 시대의 봄, 기다리는 봄, 그런 시대적인 의미도 분명히 깔고 있을 건데 불확실한 한 포인트보다는 제비라는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감독님께서 또 어떤 범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비라는 제목이 상당히 와닿아서 질문드립니다. 시나리오 막 쓸 때는 제목도 제비가 아니었고 활동명도 제비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한 3분의 1쯤 썼을 때 그 극중에 나이 든 은숙, 현재의 은숙이 북토크를 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서울에 더 이상 제비가 오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저도 그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은숙의 입을 빌려서 표현을 하게 됐는데 제비가 있었구나. 제비라고 하는 게 지금 쓰려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시나리오의 초안으로 들어가서 원점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죠. 그 제비가 당연히 다시 돌아오는 봄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겠고, 그 은숙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망가져서 서울에 이제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단지 너무 어떤 물질만 생각하고 있는 자본주의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 파괴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제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초능 출신이긴 한데 서울에 올라와서 제비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서울에 만약에 여러저런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어떤 도시가 되면 제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담아서 그런 영화를 담아서 영화를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교롭게도 그 메가방송 성수에서 오늘 밤에 안 마셔서 여기 바로 옆에 서울숲이 있잖아요. 시간 되시면 공기 좋은 데서 조금 걸으면서 영화 생각도 좀 하시고 어디 새소리 안 들리나 좀 들어도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쪽에 손 들어주신 관객분 계시거든요. 한 번만 더. 네, 안경 쓰신 관객분. 네. 거기서 쭉 전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이 마이크를 좀 건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몇 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감독님 영화를 봤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한국에서 또 감독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독님 영화를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모님까지 모시고 왔는데 너무 좋은 작품 보여볼 수 있어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두 배우님들 같이 해주셔서 또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 어떤 마음으로 이런 영화를 찍게 되셨는지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83년에 있던 학생운동에 혹시 참여하셨던 진짜 실제 인물들을 만나서 사전 인터뷰나 작업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를 세상에 내놓을 때 제가 83 학번으로 오해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녹화 사업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거의 없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로만 다뤄져 있어요. 1화 정도로만. 저도 다시 레퍼런스 삼아서 다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좀 한계가 있었죠. 왜냐면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고 건너 들은 이야기여서 83학번 저한테는 선배들이겠죠. 선배들 서울의 지역의 대학교를 다녔던 선배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했죠.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역할에 현수 있죠.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다리를 분질렀던 친구 이야기를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자기 동기가 그때 그랬지 뭐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해줘서 이거 이렇게 어쨌든 시대적인 상황들을 충분히 잘 이미 너무 현실이잖아요. 실제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극화됐을 때 충분히 전달을 뚜렷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 책을 통한 보면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돼서 이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되게 극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 또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또 이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홍 혹시 파리에서 어떤 영화 보셨어요? 이동일 감독님 작품? 제가 사실 감독님 영화를 통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김일건 대표님이 프랑스에 오셨을 때 파리에서 그 2015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감독님 영화를 거의 전 작품들을 파리에 있는 포럼 데 지마주라는 되게 유명한 극장에서 감독님 작품 특별전을 했었어요. 네. 전 작품을 그러면 다 거의 다 봤습니다. 네. 너무 고마운 관객분이 오늘 부모님 모시고 와주셨네요. 여기 이따 뭐 선물이라도 따로 좀 챙겨. 아까 커피 안 드시고 이런 거 좀 깨끗한 걸로 챙겨서 드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희영 배우님한테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네. 사실은 은숙이라는 역할은 영화에서는 많이 또 안 보이고 박미영 배우님이랑 또 나눠서 소화해야 되는 합쳐지는 캐릭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멜로의 뼈대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송일 감독님 영화에서 여주인공의 멜로를 이렇게 센터에서 하는 것도 되게 드문 저희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현수는 분명히 제비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은숙은 또 모르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20년간 뭐 떨어져 지냈다고 하지만 부부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누가 봐도 현수를 정말 비슷하게 닮은 호연이라는 아들이 또 하면서 계속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그때 83년의 은숙과 35년이 지난 은숙 사이의 기간들에 대해서 또 배우님도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주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인데 은숙이라는 캐릭터 희영 배우님은 본인이 연기했고 또 어떤 부분은 연기하지 않았던 은숙이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수와의 관계는 저는 읽으면서도 느꼈던 게 그 사이에 그 35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현수가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계속 옆에 있으면서 붙어 있으면서 과거 아픔을 같이 함께했고 나눴고 동지로서 이렇게 뭐 같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은숙 역할을 하셨던 배우분이 이송일 감독님의 오랜 팬분들은 너무 반가우셨을 텐데 국로맨스 정말 옛날이죠 감독님 박미영 배우님이고 어떻게 보면 이송일 필모그래피상에서 유일한 여성 멜로를 초반에 선보였던 분이고 장희영 배우님이 가장 최근에 또 그런 분이 둘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박미영 배우님이 가장 최근에 출연하신 드라마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사랑의 이해에서 문가영 배우 어머니 역할 또 하신 분이기도 해서 이 배우분들의 진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박수영 배우님 악역도 되게 드물고 이대영 배우님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한 번씩 찾아가면서 보면 재밌으실 거고 유인순 배우님도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좀비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 지금이랑 또 그때는 매칭이 안 되는 작업이었을 텐데 그 배우들의 캐스팅과 활용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여성 멜로 얘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지뢰 좀 혼자 영화 보면서 아 현수랑 제니랑 사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왜냐면 이송일 감독의 영화니까 시나리오 쓰면서 약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시지 않으셨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많이 아프세요? 분명히 말씀하셨던 강면 씨 같은 경우는 제가 큐어 영화만 찍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성애자도 멜로도 찍고 그래서 주로 멜로 담당이어서 한때는 뭐 제 페르소나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벽처럼 약간 선입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성애를 만들면 큐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 영화의 연출팀이 한 명만 빼고 다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중년의 여성이 껴안는 장면이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프롤로그를 보여주면 이번에 이송이 중년 내지 병라고 생각을 했대요. 다 읽고 나서 두 개를 당황했대요. 큐어가 아니잖아. 두 번째는 이송이 이런 영화를 찍는 거야 라고 스태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시나리오 수정 작업을 계속 하게 돼요. 특히 연출팀과 같이 앉아서 계속 회의도 하고 캐스팅이 완료되면 리딩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의견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연출팀과 시나리오 회의를 할 때 저는 많이 이제 질문도 하고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 좀 해봐요. 근데 연출팀은 따내는 자기 일도 바쁜데 머리를 쥐어 짜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반 농담처럼 그냥 제리랑 현수랑 사귀게 해요. 질문만 하면 그냥 웃고 말았어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지? 근데 정말 이송일 감독님 여러 번 보셨던 분들한테는 이렇게 고전 문학에 가까운 결이 느껴지는 작품이 한 편 있는 것도 굉장히 풍성한 경험이 될 것 같고 언젠가 한번 또 시대극에서의 큐어도 보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일 주장만 해주시면 네, 좀 글이 없어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연락하면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그 팬들과 함께 찍은 되게 극악한 저의 사람을 찍은 영화는 또 가만히 찍은 큐어 영화니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편인가요, 감독님? 네. 혹시 그러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언제쯤 볼 수 있어요? 편집이 아직 완료가 된 건 아니고 작년 여름에 촬영을 해서 제비 이제 개봉하고 이러면서 약간 홀드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마 올해는 이 영화가 개봉을 해서 또 바로 선보이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내년쯤에는 선보이지 않을까. 가제가 혹시 있나요, 감독님? 네, 파랗고 찬란하기라고. 파랗고 찬란한. 네, 제가 안다고 약간 코믹한 요소가 좀.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잘 기다려주시고 그 전에 제비 저기 관객분처럼 부모님 모시고 관람하시고 자녀들 데리고 관람하시고 관람해주시면은 이송일 감독도 힘을 얻으셔가지고 작업 빨리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이쪽에 손 들어주신 분께 드릴게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영화 되게 잘 봤어요. 하나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 극장 가서 표를 사서 보려고 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 왜냐면 되게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주제를 다룬 영화 이런 영화가 지금 나온다는 게 조금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됐어요. 이게 얼만큼 관객들을 다가갈 관심조차 끊을 수가
끌을 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고 아무리 감독님이 개성 있는 분이시라고 해도 이런 주제로는 다가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극장 가서 보려고 했는데 그 대화 이렇게 좀 뵙고 다른 분들은 어떤 걸 궁금해하시고 이럴까 이게 궁금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서 오늘 왔고요. 저기 오늘 그 촛불 걷기 전국 집중 대회더라고요. 오늘 셋째 주가. 그래서 요즘은 잘 안 가다가 오늘 모처럼 가서 거기서 걷다가 이제 중간에 여기 오려고 이렇게 오면서 이 영화를 보는 거나 그 걷는 거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구체적인 참여고 실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영화 한 편 그냥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영화를 처음 그 생각을 하시고 이걸 밀고 나가고 그 많은 사람들과 이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개봉해서 많은 분들이 보면 굉장히 좋겠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거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그거 하나하나도 다 실천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박수를 드리고 싶었고요. 창작자로서 감독님께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너무 많이 많죠. 왜냐하면 감독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영화 보고 나서 머리가 아파지고 집에 갈 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영화 잘 보고 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창작자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상투적인 질문인데 그 한 영화를 만들 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배우님들에게는 많은 연기를 하실 거예요. 그 앞으로도 계속 그 많은 연기를 하실 텐데 그게 굉장한 인연일 것 같거든요. 어떤 작품을 선택해서 그 배역을 맡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한 배역이 아니라 내 몸에 새겨지는 내 뼈와 어떤 피에도 그런 배역들일 것 같은데 이번 배역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엄청난 세월을 뛰어넘는 그런 역할들인데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내 몸에 어떤 의미로 새겨졌는지 이것도 되게 상투적인 질문인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대답 부탁드립니다. 안 찍으면 몸살이 나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근데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뭐 그림이나 물론 다 힘들잖아요. 저도 요즘 책을 쓰고 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예산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는 거라서 사실은 기획됐다가 엎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훨씬 많죠. 만들어진 영화에 비해서 몇십 배 많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원하는 것과 현실 영화화되는 과정이 매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매체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독립영화를 하는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상업영화에 비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분과 오랜만에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여전히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장편 영화를 준비하다가 엎어졌대요. 그 친구는 입봉을 안 한 지 20년 동안 상업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간만에 이제 제 후배였으니까 영화의 후배였었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즉에 예전에 만났을 때는 술도 마시고 웃고 까불고 했던 친구인데 상업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비단 그런 친구는 아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독립영화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이제 적지만 그래도 현실화되고 영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비교적 이제 좀 자유롭게 창작에 관련해서 터치 없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서 단지 이제 제 직업은 영화 감독이 아니라 청상병 씨의 표현입니다. 가난 같아요. 그래서 제가 25년째 지금 반지하에 사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독립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계속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또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어느 쪽으로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그냥 이런 시민이고요. 일단 이 영화를 접근할 때 어떤 정권과 그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목표가들이 부딪히는 그 치열함이 더 좋았거든요. 뭐 나라에서 군사에서 군사정권에서 억압을 해서 그게 싫어서 반하고 그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는 자신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사랑을 하고 친구들과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 어떤 정권에 반해서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이 인물이 살고자 하는 그 목표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이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과 더 치열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뭐 어떤 제 몸에 어떤 인이 박혔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촬영이 끝나니까 좀 시원섭섭하네, 아쉽네, 이 부분 조금 더 잘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움, 서운함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4년이 지나서 이렇게 개봉하고 나니까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고 이렇게 질문받고 대답하다 보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 37의 윤박이 다시 제대를 짓는다면 돈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는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저 2층 반전 아니고 2층에 살고 있어가지고 좀 높은 30층 가면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넌 몇 층에 살아? 17층? 어떤 의미로 새겨졌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은수 캐릭터를 처음 봤을 때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캐릭터였거든요. 되게 주체적이고 열정적이고 부당함에 당당하게 맞서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는데 이게 4년 전에 찍었던 거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는데 저한테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시면은 저한테는 성장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오빠랑 똑같이 이걸 지금 찍었다면 이 감정으로 나왔을까?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그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이송일 감독이 빨리 부자 되셨으면 그랬던 마음 너무 크고, 특히 직업이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윤박 배우님과 장혜영 배우님은 그 TV 드라마나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되게 현대적이고 세련된 그런 밝은 이미지의 배우들이었다면은 이 작품을 통해서는 두 분이 가지고 계셨으나 아직 제대로 발견을 못했던 아주 고전적인 멜로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품 같은 게 충분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시대극을 많이 하진 않으셨는데 앞으로 다양한 그런 시대극에서도 두 분 얼굴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윤박 배우님 시대극에 나오셔도 그 수염은 다 가짜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저희가 또 연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관객 한 분 질문을 이쪽에 손 들어주셨거든요. 마이크를 손 한 번만 좀 높이 들어주세요. 네. 이쪽 열로 이동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영화인 거는 분명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80년대를 살았던 뭐 대학생들이라던가 넥타이 부대들이 지금 60대, 70대가 돼서 가장 이 사회 보수적인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로 변했는데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 영화 대사 중에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게 혁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평생을 그런 꿈을 꾸면서 혁명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감독님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현 상태에서 조금 나아지려면 어쨌든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꿈을 꿔야 되고 그래서 덧붙인 게 있잖아요. 아주 작고 사소하더라도 그 덧붙임을 할지 말지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전체만 말씀했던 것처럼 어쨌든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보니까 그걸 문장으로 일단 넣는 것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웠죠. 영화적으로 보여지지 못하는데 대사로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긴 했지만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저 자신 하나도 갱신을 잘 못하는데 사회 전체에 관련해서 갱신을 하기 위해서 꿈을 꾸자 상상을 하자는 말을 하는 때마다 되게 어렵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계속 우리는 사실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자리가 유토피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걸 멈추면 사실은 인간임을 포기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꼭 갱신하려고도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아주 큰 꿈을 꾸면 아주 작은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돼야지 제비가 말하는 좋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아까 광대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되게 20대, 10대들한테는 이 영화가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시청각적인 교육 자료로도 이 작품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시간이 더 가고 나면은 되게 귀중한 어떤 시절을 담아낸 작품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말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영화 보고 거의 1시간, 여러분들이 거의 3시간 넘게 이제는 앉아 계셨던 건데 끝까지 이야기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SNS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이런 여러 가지 채널에 오늘 영화 보신 소감도 그렇고 아니면은 감독이나 배우님들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남겨주시면 정말 한국 영화가 정말 너무 관객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점인데 조금이라도 좋은 소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주가 개봉 주차인데 다음 주 그 다음 주차까지 제비라는 작품 공들여 찍은 촬영과 연기들이 극장 스크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객분들과 만날 수가 있으면 여기 계신 세 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주말에 이렇게 오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많은 시간 내주셔서 보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감회가 너무 새롭네요. 네, 그냥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까지 주말 잘 보내시고 제비로 인해서 조금 더 집에 가시는 동안 생각 좀 더 해보시고 좋게 보셨으면 소문 좀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관객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저는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어서 말은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영화 SNS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 윤광 씨나 희영 씨가 얼른 떠가지고 또 제 다음 영화를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되게 요즘 한국 영화 힘들다고 해요. 그 관객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코로나 등등등 해서 관객 여러분들 어쨌든 귀한 시간 이렇게
귀한 만남 가능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에 이제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새해동네 차기 작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깊은 관심과 애정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